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가을 학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2 03, 06, 07, 08분반 실습 오케스트레이션을 맡고 있는 박사과정 문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실습 때 보통 전해드리는 피드백을 잠깐 따로 빼서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따로 빼서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설문지 피드백을 전달해 드리면 문제를 좀 꼼꼼히 읽기 힘들다,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감점에 대한 그 압박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건데요. 저희 TA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에 주의할 점들은 빨간색 혹은 볼드체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련 이야기로 문제 예제가 풍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스나 백준을 가면 많으면 3개, 적으면 지금 스크린샷처럼 하나 정도의 예제가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의 예제로 많은 설명을 하고 문제를 직접 우리가 읽어주기 때문에 하나의 예제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예제를 많이 공개하거나 아니면 적은 예제만으로 주의할 점들을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좋은 예제를 공개하는 걸 저희가 고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투스트링 같은 메소드를 배운 적이 없다는 설문지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2에서는 배우지 않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확하게 선수 과목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지 않아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1의 상속, 챕터 12 상속에서 클래스 출력을 위한 투스트링을 배우게 됩니다. 즉, 오버라이드를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기억이 안 나신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1 자료를 다시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습 문제 간의 연계가 좀 부족한 것 같다. 2주차 제네릭처럼 이론 PPT에 있는 코드를 재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를 고려해서 문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습 테스트, 실습 코딩 테스트 문제를 만들 때 그런 예제 코드들, 특히 이론에서 만들었었던 코드를 연습했었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즉 3, 4주차 4, 5주차의 리스트에서는 왜 그렇지 못했냐면 이론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실습에서는 자바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구조나 기타 다른 과목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학년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2에서 배워야 하는 건 자바 안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좋은 도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즉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습에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용해서 구현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네릭처럼 이론 PPT에 있는 이론 자료에 있는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주제가 되면 그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4주차 실습이 연결 리스트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의도 파악이 정확히 덜 되어서 전달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열 리스트와 다르게 연결 리스트는 레퍼런스 바이 인덱스, 즉 1, 2, 3, 4, 5, 6 이런 인덱스로 접근하는 것과 서치입니다. 서치는 어레이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서 특히 레퍼런스 바이 인덱스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따라서 연결 리스트 구현은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해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2학년이 되었을 때 자료 구조나 프로그래밍 언어, 컴파일러 같은 후속 과목에서 그 이해의 깊이를 충분히 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2에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넓히는 데에 있기 때문에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존재 확인, 그리고 연결 리스트의 존재 확인과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맛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바이 인덱스, 즉 각 분만 3번 문제가 인덱스를 통한 접근에 대한 문제였고요. 2번 문제가 탐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 구현을 안해서 그렇지 연관이 완전히 되어 있는, 즉 연결 리스트에서 핵심인 레퍼런스 바이 인덱스를 구현하는, 활용하는 문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주차 실습 3번 문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즉 배열 리스트의 3번 5주차에서는 2번 문제로 갔었죠.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풀이가 2번이었던 게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못 푼 문제는 실습 3번이었지만, 즉 4주차의 실습 3번이었지만 의도적으로 2번을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석 대비로 문제를 쉽게 내기 위해서 실습 3번이 중요했기 때문에, 즉 comparable class를 쓰는 연습 문제로 매우 좋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의 조건, 중복 조건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5주차 문제로 출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오늘 풀이합니다. 이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EOF 같은 실무 스킬,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특히 FAQ를 봤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FAQ를 봤는데도 그 내용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다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FAQ 보세요 라는 대답 대신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FAQ를 만든 이유는 너무 많은 질문이 와서 중요한 질문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근데 FAQ를 봤는데 부족했다, 그러면 당연히 저 목적에 맞게 다시 질문을 해서 저희를 활용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메스단 라운드를 사용하는 것을 강제하는가 꼭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5주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프린트 포매터를 이용해서 버림을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포매터를 사용하기는 해야겠지만 소수점 두 자리 출력을 위해서, 하지만 그 값을 만들 때는 메스단 라운드를 무조건 사용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2에서는 앞으로도 소수점을 출력할 때는 가능하면 소수점 두 자리 그리고 메스단 라운드를 사용하는 걸 기본으로 잡고 갑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메스단 라운드 꼭 사용하세요. 컴패러블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4주차 실습, 즉 지난주에 실습이 주가 됐다. 실습은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게 됐으면 좋겠다. 벌써 세 번째 이야기인데 사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2 실습은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밍 1에서 배운 지식 전부, 그리고 2에서 각 주차별로 누적되는 지식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제기를 쓸 때 링크드 리스트와 배열 리스트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기억이 안 난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1에서 배운 이야기들을 틈틈이 살펴보고 복습해 두시면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른 분만 문제를 도전할 방법을 열어달라, 즉 특히나 중간고사 전에 열어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지난주에도 피드백이 있었고 해드리겠다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오후분만 실습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담겨져 있는 컨테스트를 열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도전에 대한 그리고 보고서 제출에 대한 점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출 그리고 도전에 대한 점수는 코딩 테스트 특성상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이라 적어놨지만 가능은 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TA들의 시간이 많이 이쪽에 할애되어서 부분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을 취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의 퀄리티가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불가능이라 적어두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후 실습, 오늘은 고려하지 못하고요. 이후 실습부터 어떻게 하면 부분 점수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을 낸 학생은 오늘 이후에 감점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을 어느 정도 감점 비율 케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공격적인 설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교원, 즉 교수님과 그리고 TA들, 교원의 조교로서 공개적인 페이스북에서 집단지성이 아니라 1대1 채팅 등을 통해 확실하게 확실한 개념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 역할을 다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저희 TA와 TA 4명이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무언가 지식 전달이 덜 되는 느낌,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인 채팅을 유도하는 거에서 의도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것은 오해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답변을 해 드리고요. 하지만 우리의 변을 하자면 TA는 교과목 교조입니다. 즉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받아주는 역할이 전혀 아닙니다. TA들의 참여율이라 부르는, 즉 하루에 정확히 일주일에 여러분들 이 과목에 쏟는 시간은 약 16시간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은 9시간 정도 됩니다. 9시간이 법정으로 정확하게 저희가 받는 페이에 맞게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시간은 그 9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느끼실 거예요. 이 문제를 만드는 시간이나 수업을 하는 시간 4시간, 그리고 채점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이나 디스코드에서 종종 답변하는 시간 하면 이미 9시간 넘어가고, 특히나 이 9시간이 아니라 원래 TA는 질의응답은 주당 딱 2시간만 정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오피스에 찾아오거나 메일 등으로 딱 2시간만 응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코딩 테스트에서 이렇게 하면 지나치기 어렵죠. 특히나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는 가혹한 수준의 답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 4명의 TA들이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약간의 공격적인 설문의 의견을 남겨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 TA 수준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수준의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업무 이상의 이야기, 1대1 개념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학과 차원에서의 멘토링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건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TA는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교과목 보조이기 때문에 학과 차원에서의 멘토링이 필요하시다면 그쪽에 이런 학과 차원의 멘토링 사업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다면 건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론에서 배운 개념에 대한 실무 활용, 그리고 해당 활용에 대한 실습 문제가 출제되면 이론과 실습 연계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코딩 테스트로 지금 3년간 TA를 하면서, 즉 6번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 TA를 하면서 가장 좋은 때는 이론에서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야기해주고 그 실무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2이기 때문에 많은 개념들, 특히나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에서는 가능한 것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2, 즉 기초가 아직 없다고 간주하는 이 수업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 수준과 문제 조율을 위해서 문제 준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렵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과목 회의에서 토의할 예정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저희 TA들도 좀 더 문제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을 조금 빼서 해당 요구사항을 맞춰줄 수 있는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실 매우 좋은 의견입니다. 이런 시간대 실습 TA들이 짧게나마 5분, 길게는 10분 정도 영상을 같이 올려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저희도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영상을 찍은 메인 토픽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달할 거면 그냥 강사 TA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 잠깐 한 5분 정도 할당해서 빠르게 필요한 것만 이야기가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굳이 영상을 따로 찍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우리 문제를 그대로 올려서 물어보는, 질문하는 학생을 적발했습니다. 코딩 테스트에 올라온 소스 코드와 전부 검사를 해서 해당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판단을 해놨고요.
유사도는 99%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그래서 따라서 감점이 너무 부담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뭐 설문조사도 4주차 때 했고 그래서 원래 감점 비율을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미 대리시험이기 때문에 지식인은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모니터와 손을 보이게 카메라를 달고 즉 웹캠 휴대폰으로 보이게 하고 인터넷 검색을 막은 후 실습시간 이후에는 모두 다 0점으로 처리해서 딱 실습시간 제출만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원칙이고 원래는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코딩 테스트가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배움의 기회, 즉 다른 인터넷 좋은 자료들을 직접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학습 그리고 배워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지를 했었던 거고요. 저 한 사람, 몇몇 사람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됩니다. 따라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만 하고 즉 현 감점비를 유지하기로 합니다. 수업 끝나자마자 6시간 10분 30%, 그 이후에 24시간마다 30%씩 추가적으로 감점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해당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TA들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믿고 신뢰를 기반으로 대리시험을 안 하는 것을 간주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추가 제출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깨졌기 때문에 이미 신뢰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그리고 학생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글, 지금 배경에 나온 지식인 그리고 기타 관련해서 이미 지운 글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 학생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학생들에 대해서 지난 감점 관련 사항을 받아들여서 30%가 한꺼번에 감점되는 것 대신 초기 6시간 10분을 정확히 6시간을 6등분 혹은 3등분해서 1시간당 5% 혹은 2시간당 10%씩 감점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것 필요 조건은 배경에 나온 저 지식인 질문을 쓴 학생이 그게 나다 라고 저한테 메일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10시까지 이 학생이 연락하지 않을 경우는 초기 6시간 30%, 그 이후에 30%, 현 감점비를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해당 학생이 연락이 오는 데까지 채점 결과표를 닫아둘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채점 결과표 공개를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닫아둔 상태니까 해당 학생은 꼭 연락 주시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지식인이나 스택오버플로우, 블로그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올려서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과 저희의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대리시험이라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정리합니다. 대리시험에 관련된 이 친구는 이러한 사례는 무조건 앞으로 코드 유사도를 통하여 0점 처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적발되면 무조건 0점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리시험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하면 당연히 F가 확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식인, 스택오버플로우, 오픈 튜토리얼 등등등을 모두 다 검사하는 것, 모두 다 탐색하고 매주 기다리는 건 검색해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해당 글을 발견하면 제보해주세요. 제보한 학생에 한해선 제보한 학생은 우리 참여율 항목이 있죠. 점수 100점에서 30, 32, 30점, 30점이 중간기말이고 30이 실습이고 나머지 10점이 출석과 참여율이에요. 그 참여율 항목에서 가산점을 확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보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계속 리스트업을 해 두었다가 학기 말 성적 처리해서 참여율 항목에 가산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대리시험, 즉 지식인 같은 데 절대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발견하면 제보해 주세요. 가산점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에 나온 저 지식인 글 쓴 학생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점 비율 조정에 대한 안 진행합니다. 만약에 연락하지 않으시면 현 감점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연락 주셔서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까지 너무 힘들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감점비 조정이 진행되면 많은 학생들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별로 배우는 스킬, 무엇이 어려웠었다, 풍부했으면 좋겠다, 연계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서 학생들이 직접 배울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마련됩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안 하신 학생들은 앞으로도 하지 마시고, 한 학생들은 앞으로는 절대로 대리시험 하지 마세요. 실습 시간에 뵙겠습니다.